교사노조연맹과 서울교사노조에서 교권보호팀장을 하고 있는 왕건환 교사입니다. 경기고등학교에 있다가 올해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로 옮겼고요. 그동안 제가 쓴 책이나 티처빌 연수를 들으셔서 저를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교육 커뮤니티 돌봄치유교실이라고 있죠. 송영호 선생님께서 만드시고 운영해서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2010년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게 가입자가 3만 명이 넘지만 실제 이용자는 훨씬 많습니다. 왜 3만 명밖에 안 되는 거는 저희가 모든 자료를 다 공개로 올리거든요. 가입 안 해도 볼 수 있게 해놨고, 제 글은 여기 교사119 게시판에 그동안 많이 다뤄놓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공해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글 쓰는 것보다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쓴 글들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해 보셔도 많이 나올 텐데 그것 이외에도 영상도 반응이 좋으면은 꾸준히 올려드릴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2학기 때는 활동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전에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도움이 되도록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운영하는 다양한 카톡방들, 여러분들이 교사들이 이용하는 수천 명씩 들어있는 카톡방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일들을 송영호 선생님과 같이 했었고, 지금 교사노조연맹에서 T4U라는 포털 사이트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지나서 지금 점점 더 사용을 많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교사노조연맹과 가맹노조 조합원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 확인이 되면은 가입이 가능해서 정보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저랑 뭐 전국에 있는 가맹노조 집행부 선생님들이나 변호사님이 직접 뭐 가급적이면은 1근무일 이내에 답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교원 치유 지원 사업 관련해서 TF나 집필 활동을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제가 교원 치유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교권보호와 관련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도 냈던 것도 있고, 뭐 소마틱스나 모험 상담 같이 교원을 집단 상담이나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이쪽이지만 당장 여러분들께 법규적인 다 힘든 게 뭐 민원 심하게 당하고 소송 당하시고 그래서 힘드신 거라서 일단 법규적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어제 교육청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서울교사노조 대표로 참석을 했고, 선생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서울시 교육청이 그래도 선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교육청을 뭐 아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건 잘한다고 설명을 해드리고 홍보를 어떻게 더 잘 해드려야지 선생님들께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조합에서는 뭐 하냐 하면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좋은 거는 잘했다고 칭찬도 해드리고 더 많은 지원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교육청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 노조에서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교총이나 전교조도 뭐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고, 뭐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저희 교사노조연맹도 급히 성장하고 있어서 지금 공식적으로 4만 5천 명의 조합원을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사노조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교사노조연맹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사이트가 있으니까 교사노동조합연맹 검색해 보시면은 들어와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요 활동들이나 소개들 다 보시고, 이미 교사들 전국에 50만 명이 좀 안 되는데 4만 5천 명이 공식 가입을 했고 더 급성장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노력했느냐, 물론 조합만 노력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노력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5분 정도 됐으니까 본격적인 내용 들어갈 텐데,
어,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 이게 2021년 기사인데요. 조선일보를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건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사를 낸 거. 또 이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뭐 의도가 또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조사를 해서 발표한 건 참 잘한 겁니다. 여기 이것만 단적으로 봐도 기준 인구에서 교사의 사망률이 거의 일반 사망률 평균의 1.85배 정도가 됩니다. 교사가 이렇게 많이 사망을 하고 있는데 평균보다 훨씬 많이 돌아가시고 있다는 얘기죠. 자살하는 소식을 저는 제 후배 2명이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에 뛰어든 것도 있지만 질병 우울증이나 공황 발작으로 인해서 스스로 투신을 한 것이 여기 포함될지 어쨌든 교사들의 정신 건강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교권 침해가 심한 것이 큰 이유가 되겠죠. 네, 이 기사 꼭 직접 링크 들어가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링크는 유튜브에 달아 놓을 테니까 여기 다뤄준 기자님들 감사드리고,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요거 내용은 중등교육과에 들어오시면 부서 업무방에 여기도 링크 달아놨는데 매뉴얼에도 나와 있고 2022년도 교육부 매뉴얼도 나왔습니다. 링크 달아드릴게요. 개정판이 나왔고 개정 작업도 제가 교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들어가서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개정판 집필을 했고요. 뭐 여러 단체에서 같이 검토도 해주셨습니다. 이 뭐 여기에는 유용한 자료들이 많으니까 잘 살펴주시고, 여기 작년도에 담당했던 장학사님도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해주셨고요. 올해 담당하신 장학사님도 제가 어제 만나 뵀지만 굉장히 사명감과 보람을 갖고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교육청이 왜 이것밖에 못하냐라는 것보단 이런 거 참 잘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할 거는 이런 부분을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이 좋게 열심히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를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다른 지역도 서울에서 좋은 점들은 좀 가져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교육부 차원에서는 전국에 좀 균일하게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권장하지만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주체는 교육청이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 노조에 좀 힘을 실어주시면은 지역 노조 담당자들이 교육청과 교섭해서 더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많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애쓸 것이고요. 최근에 좀 큰 사건이 있었던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서울 제도를 참고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서울에서 하고 있는 교원 안심 공제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주 내용이고요. 사실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제가 링크 달아드릴 건데 유튜브에도 거기 공제회 과장님께서 직접 이분이시죠. 송효근 부장님이 굉장히 이쪽에 전문성 많으시고 선생님들이 좀 억울한 사고로 피해 보상을 하게 될 위기가 있다거나 할 때 많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직접 연수한 것도 있는데 이때가 이제 2020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더 확대됐거든요. 이 영상 직접 보셔도 괜찮고, 이게 2020 교권보호 업무 담당자 연수, 이게 서부교육청에서 했었는데 이 연수 보셔도 좋고요. 여기에 좀 더 추가된 내용들 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중복된 내용들은 좀 많이 줄이려고 하는데 지금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라고 이름이 비슷한 기관들이 몇 개가 있죠. 여러분들 보통 돈 때문에 가입하는 교직원공제회도 있고 한데 제가 주로 설명드릴 거는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고요. 여기 주요 사업 중에 여러분들 보통 이제 학교에서 안전사고 발생하거나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금 지급 같은 거, 치료비 지원 같은 걸 하던 기관인데 여기서 공개 입찰을 통해서 교사들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그 계약 체결을 했어요. 대략 이제 1, 2억 원 정도의 계약금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원 안심공제라는 걸 추가로 하고 계신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어려울 때 굉장히 이용하기가 좋은 서비스인데도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 홍보를 좀 더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은 꼭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중요한 거는 각 지역 노조마다 요즘 들어서 교육청에 이런 서비스를 더 만들어 달라고 교섭을 하실 텐데, 서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잘 이해하셔야지 교섭하기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각 지역 노조 담당자분들께도 꼭 이걸 연수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었고, 또 이게 지역마다도 이제 지방에서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은 잘 찾아보시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엄청 불안해 하시거든요. 특히 서울 조합원 분들이 가장 제가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질문 전에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원 안심공제라는 제도가 있고, 기간제 교사는 포함이고요. 휴직자는 제외인데, 재직 중에 사고를 당해서 휴직을 하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세부 사항에 대해서 지원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좀 더 융통성 있게 많이 도와주시려고 애쓰십니다.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교육청에 대해서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뭔가 감사 나오고 더 징계받는 거 아닌가, 혹은 뭐 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실 텐데, 그런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이 기관이 만들어진 거는 나중에 제대로 대처 못해서 엄청 큰 사고까지 되지 않도록 초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초기 진화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안전사고 때 늘 얘기하잖아요. 불이 나거나 뭐 심정지가 왔거나 할 때 초기 대처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선생님들이나 뭐 교감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게 애써서 이게 영상 만들어 드립니다.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내용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거 찬찬히 읽어보시면 괜찮을 거고요. 일단 또 중요한 게, 기간제 교사까지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강사까지 하게 되면은 굉장히 지원 범위가 넓어져서 예산이 감당이 안 될 위험이 있고, 또 그런 예산 문제가 일단 크고요. 물론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죠.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은 정규 수업에 투입되면서 정말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심각한 침해를 해서 거의 징계를 줘야 될 정도로고, 선생님이 정말 심각한 피해를 받으신 강사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걸 서비스 지원 범위를 좀 넓혀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은 이제 지원 범위나 예산 면에서 감당 안 될 정도로 이게 커질 위험이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개요가 나와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교육활동 분쟁 조정이 이게 좀 핵심인데요.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개인 보험들을 가입하셨잖아요. 교권보호 보험 가입하시는 것들 내용 보면요, 사고가 다 끝나고 판결까지 다 난 다음에 선생님이 민사소송 얼마 배상하라 판결 받으시고 나서 그 돈을 얼마까지 보장해준다, 뭐 몇백만 원 보장해준다, 혹은 선생님이 형사처벌을 받게 돼서 벌금형을 뭐 500만 원 받았다 하면은 벌금형에 대해서 얼마까지 보장해준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이미 그러니까 불이 났으면은 초기 진화를 빨리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불이 다 타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얼마 도와주겠다, 이런 게 현재 시중에 있는 보험들이 대부분 설계거든요. 그 약관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내용을 확인하시면은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보험 약관을 분석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보험 약관들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지원될 가능성이 좀 적고, 지원되더라도 거의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수준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때 연락을 하면은 공제회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서 초기에 도와드려요. 이게 원래 어떤 식이었냐면, 예전에는 뭐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뭔가 화가 나서 터무니없이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고, 안전사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교사한테 뭐 굉장히 높은 징계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학부모님이 좀 화가 덜 나게끔 전문적으로 잘
대응을 한다거나 혹은 적정 합의금을 제공한다거나 요렇게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같은 거 났을 때도 자동차 보험을 관련 보험을 가입하셨으면 보험사에서 도와주잖아요. 사고가 난 직후에 괜히 싸우지 않도록, 싸웠다가는 상대방이 더 훨씬 더 높은 합의금을 부르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도와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가 상당히 권해드릴 만한 사안인데, 근데 막연하게 뭐 교육청에서 뭐 제대로 해주겠어 뭐 이런 염려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좋고요. 저희 노동조합으로도 많이 연락이 오시고 할 때, 이건 이 정도로 처리하셔도 되고, 또 여기도 연락 주셔도 괜찮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조율을 해드리고, 여기 뭐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제가 종종 뭐 연락할 일이 있어요. 이제 공동으로 좀 상의해가면서 대응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여기 학교안전공제부에서 변호사 선임해야 될 것 같다는데 막 이런 만약에 실제로 그런 상담을 해 오십니다. 조합원께서. 그러면 저희도 같이 생각해보고, 그거는 변호사 선임 믿고 진행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정을 사전에 소송까지 간다는 건 정말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막상 겪어보시면 정말 피를 말리는 과정이기 쉽거든요. 괜히 불안해요. 얼마까지 나올까 막 하시는데, 교사 같은 경우 공무원은 경과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교사 개인의 돈으로 메꾸지 않습니다. 그 피해 보상에 대해서. 그런데 또 거기에 위자료를 요구한다거나 괜히 교사가 뭐 잘못했다. 예를 들면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조사하는데 인권 침해를 했다거나 학생을 명예훼손했다고,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런 식으로도 시비를 걸고요. 진짜 선생님이 실수로 애한테 뭐 비속어를 썼다거나 혹은 애를 툭 쳤다거나 할 때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요즘은 그냥 안 넘어가세요. 아동학대 신고 들어가고, 그러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 그거를 처리하는데 뭐 최소한 반년에서 1년 넘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라도 선생님이 징계나 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한다거나 그런 조정안을 같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원래 저희가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은 적어도 2명 이상하고는 얘기를 해보시라라고 하는데, 크게 신뢰할 만한, 여기도 꽤 신뢰할 만한 곳이고, 또 저희 노조에서 저희 집행부나 혹은 노조 그 자문 변호사들도 계시고 교육청 변호사님들도 원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 혹은 사적으로 변호사를 구하셔도 되는데,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호구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냥 몇십만 원이나 혹은 몇 마디로 끝날 건데 변호사 선임을 몇백만 원 들여서 해버린다든지,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사적인 변호사님들 만나서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는 여기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나 저희 교원단체 쪽은 꽤 믿을만 하다는 거, 교사노조는 믿을만 하다는 거, 양쪽으로 좀 연락을 주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여기 대표 전화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합니다. 이거는 교권보호위원회 이런 거 열리기 직전에 뭐 학부모님이 열받아서 변호사 대동해가지고 뭐 고소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시면은 그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초기에. 근데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나서야 도움이 되는 서비스도 있지만, 이거는 초기 진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선생님이 잘못한 게 뭐 드러나가지고 내가 여기 전화 잘못했다가 따로 조사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의 외주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여기 연락하실 때 선생님께서 잘못하신 부분을 숨기지 말고 최대한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선생님도 안심하고 조언을 들을 수 있고, 만약에 진짜 선생님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적정 수준에서 방어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진짜 선생님이 하지도 않은 짓을 가지고 학생이 괜히, 예를 들면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자기가 징계받지 않으려고 선생님이 나를 성추행했다라고 정말 털끝 하나 건드린 적도 없는데 신고를 했다 하는 경우, 반드시 저희나 이쪽으로 연락 주셔서 초기부터 대응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실수로라도, 얘가 하도 장난을 치길래 만약에 뒤통수를 한 대 치거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얘기를 했다 하시면 이거는 정말 선생님 성추행으로 징계받을 수도 있거든요. 잘못 대처했다가는. 그런 거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 갈 수 있으니까 초기에 적절하게 전략을 짤 수 있도록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여기에 연락을 주시고, 양쪽 다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선 이렇게 말하던데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무고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교육청이나 공제회나 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상 책임인데, 이거는 선생님이 진짜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학생이 다쳤다. 예를 들면 체육 시간에 축구하다가 다쳤다는 것도 있고, 혹은 선생님 반에서 학교폭력 사고가 나가지고 선생님이 왜 제대로 학생을 보호하거나 돌보지 못했냐, 감지하지 못했냐, 혹은 조사 과정에서 선생님이 학교폭력 조사를 하는데 애가 뭐 뛰어내릴 수도 있고요, 자해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참 상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선생님이 민사상으로 피해 보상을 하게 된 민사 소송에 패소를 한다거나, 뭐 물론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게끔 하는 게 그 전에 분쟁 조정 서비스고, 소송 가기 전에 조정하는 거 합의금으로 이제 지원해서 막는 거까지가 이제 분쟁 조정을 하는데, 그런데 패소를 했거나 혹은 선생님께서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럴 때 한 사고당 최대 2억 원 한도까지 경과실인 경우에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중과실인 경우에도 이제 좀 심의를 해서 일부 선생님께서 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중과실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그 석회수인 줄 알고 알코올을 갖고 촛불을 끈다고 촛불에 알코올 부어서 폭발해가지고 학생이 화상 입었다. 옛날에 그런 유명한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선생님이 중과실이 인정이 돼요. 너무 이건 심한 과실이다.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또 일정액 부담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야, 그 수학여행 가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잠깐 다른 데 보고 있는 사이에 학생들이 크게 사고를 쳤어요. 그럴 때 학부모님이 평소에 화났던 거 해가지고, 혹은 우리 애가 가해자인데 선생님이 잘못했다는 거 물고 늘어지면서 어떻게든 우리 애의 징계를 낮추려고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을 씁니다. 그럴 때 걱정하지 마시라. 그 선생님이 최소한 할 걸 하셨으면은 대부분 경과실로 처리를 합니다. 그 안전 요건들 혹은 안전 계획 결제받은 거 일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중과실 정도 갈 정도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피해 보상도요,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정도 아니지 정말 뭐 수억 원까지 갈 일은 별로 없어요. 뭐 사망을 했다거나 뭐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됐다거나 뭐 요런 경우들이 억대를 가겠지만, 그것도 2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그걸로 막연하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교보위까지 가지 않고도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제 영상에서 해준댔는데요, 뭐 이런 게 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조금씩 지원 방식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참고로 알아두셨다가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알아보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교원 소송비도 여러분 관심이 많으신데요. 근데 제가 보면은 선생님들이 소송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모르신 상태에서 막연하게 소송비가 지원되면 좋겠지 하고 보험에 가입하시거나 뭐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지원을 받으시려면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 침해를 받았다고 결정이 나셔야 되는 거고, 선생님이 일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뭐 유죄 판결을 받거나 혹은 뭐 완전히 패소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그래도 정상 참작해서 그래도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 저희는 일반 보험사랑,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가급적이면 선생님들께 좋은 지원을 해드렸다고 좋은 사례로 좀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좀 사기를 올릴 수 있는데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송비 이것도 이제 공문으로 다 간 내용인데, 소송 지원 여기 내용 보시면요, 아까 이제 나왔던 내용들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
일단 여기 보면은 한 사고당 최대 2억이라고 했고 소재기 전이라면 이제 재판이 열리기 전에 합의를 했다. 그거는 보통 뭐 교통사고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재판이 나면은 2억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1억 정도로 뭐 합의를 한다. 그러면 그 돈을 다 안전공제회에서 부담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기 전 이제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금으로도 해드릴 수 있다. 치료비를 뭐 몇 년 동안 치료를 받을 거다 하면은 저희가 전문가들이 견적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 미자료가 나가고 실비가 나올 것인지. 자, 그리고 또 요것도 이제 다시 한번 이게 학교에서나 혹은 선생님이 신청하시면은 변호사랑 공제회 전문가가 가서 도와드리고 학교에서 거부한다 그러면 선생님만이라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괜히 교장 선생님한테 말했다가 뭐 그런 것까지 불러드리냐 뭐 불편해하실 것 같다 하면은 선생님이라도 상담 받으시면 돼요. 근데 또 이제 지금 설명드릴 건 이제 소송 지원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민사 형사 소송 제기하여 교원이 대응하는 경우인데 보통 소송이 이제 보통 학교에 많이 들어오는 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있거든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개인이 돈을 물질 않아요. 그거는 국가를 상대로 하거나 기관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들어왔다고 해서 선생님 개인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 예산이라든지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 자, 행정심판 같은 경우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위원회에서가 나는 불복하려니까 뭐 교육청이나 기관에 설치된 거고 행정심판이라는 건. 그래서 보통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보통 뭐 온갖 것들로 걸어가지고 위원회 결과를 교권보호위원회나 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무효로 만들었다고 해도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징계를 한다거나 하지 행정심판에서 이게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물론 가끔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도 그걸로 교사가 징계를 받는 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일부 하자가 있었으니까 좀 다시 정확하게 해봐라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안 되면 그 다음으로 행정소송을 가는데 이것도 기간하고 비용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학부모님들이 함부로 안 하시고 돈이 난 너무 많고 어떻게 한번 끝까지 한번 뭐라도 우리 애한테 뭐 서면사가 나왔는데 이거 생기부 기록될 수도 있고 하니까 뭐 지우기 위해서 소송한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럴 바에는 그냥 또 사고 안 쳐가지고 기재 유보된 거 삭제하는 게 좋은 건데 행정소송도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민사 같은 경우 여러분 선생님들 패소하시면 그냥 공제회에서 돈 보상해 주세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도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선생님이 생각보다 저쪽에서는 저쪽 이제 학부모 측 변호사가 선생님을 정말 악의 화신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통지서 보내는데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 덜덜 떨고 두려워하실 텐데 그게 법원에 가서는 뭐 몇 천만 원 뭐 몇억 원을 뭐 소송 제기를 하겠지만 저쪽에서도 그 변호사 비용을 쓰는 경우도 있고 돈이 안 아까운 뭐 부유층이 부모도 있고 혹은 그냥 인지대 그냥 10만 원 내고 나서 이래서 합의금 몇백만 원 받아내면 좋고 뭐 아니면 뭐 로또 샀다가 그냥 당첨 안 된 셈 치지 하면서 그냥 소송을 걸거든요. 그래서 민사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들하고 살펴보시고 정당한 소송비다 하면은 저희가 좀 그냥 뭐 소송 전에 합의금으로 끝낼지 혹은 소송을 한 다음에 소송 비용을 지원을 받을지 이런 것들은 좀 판단을 해보실 수 있어요.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는데 막상 민사소송에서 뭐 인정돼봤자 50만 원, 100만 원 요 정도 선인 경우들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좀 기분은 나쁘지만 그냥 50만 원, 100만 원 그냥 줘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공제회 통하면은 그냥 뭐 50만 원, 100만 원인 경우에는 선생님이 거의 경과실인 경우일 거거든요. 중과실 나오는 건 뭐 전신 화상 나고 뭐 죽을 위협까지 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몇 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몇십만 원 정도 벌금이야 그냥 줘버려도 되고 공제에서 판단해서 이건 경과실이다 하면 다 대주십니다. 그런 거에서 걱정하실 거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노조 가입 안 해도 되겠네요 하는데 또 저희가 여기서 어떤 틈새가 있는지 저희가 잘 알거든요.
교육청에서 꽤 많이 해주지만 또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또 그 기관이 있어나 교육청에서 좀 놓치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거기서 보상하지 않는 범위를 저희가 이거는 필요하다 싶으면은 노조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범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금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교육청에 있는 돈을 최대한 교육청 제도로 활용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부분은 또 노조에서 도와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소송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좋고요. 소송까지 간다면은 저희 노조에서는 거의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언론 플레이도 해드리고 기자들하고도 하고 뭐 교육청도 압박하고 교육위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까지 다 선생님께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드립니다. 이런 거는 사실 이런 공제회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송당 3,300만 원까지라고 돼 있죠. 이게 550씩에서 보통 최저가가 330이고요. 심당 보통 550 정도인데 이걸 더 늘려봤자 변호사님들이 그거 알고 더 수임료 높게 부르시고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그 로펌에 또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비싸요. 법률사무소가 의외로 계신 변호사님들 몇 명 안 되더라도 더 좋은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일종의 또 이게 변호사님들도 사업이라서 무조건 큰 법인이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큰 법인에서 큰 사건 떨어지면 교사들 작은 사건 같은 거는 별로 신경도 안 쓰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자, 교직에 있다가 퇴직하셨다 하더라도 재직 중에 있던 사고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준다. 참 그게 퇴직하시면서 또 극단적으로 이제 이제 자살하고 그런 선생님들 사례도 있어요. 제가 이번 책 그 지혜로운 교사는 어떻게 교실 속 문제를 해결하는가 책을 쓸 때도 대표 저자이자 기획자이신 선생님께서도 같은 학교에 계셨던 선생님이 교권 침해 당하시다가 거의 정년퇴직 얼마 앞두고 이제 자살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사 같으면 크게 문제가 아닌데 또 중요한 게 이게 형사입니다. 형사소송이 이게 잘못 들어가면요. 형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선생님이 전과자가 되고 징계를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또 요즘은 아동학대 관련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교육청과 이제 저희 노조와의 차이점은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선불로 본인이 부담을 하시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 혹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난 다음에 그 비용을 보전을 해주는데 저희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이런데 이용하기가 좀 어려우신 경우도 있고 저희가 굉장히 훌륭한 변호사님들을 자문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 뭐 8년 정도 근무를 하셨던 거의 전국에서 경력이 가장 오래된 교권 전문 변호사님과 또 변호사 중에서 교사 경력이 가장 오래된 축에 속하는 1급 정교사 자격까지 갖고 있는 변호사님들을 저희가 서울교사노조나 저희 경기교사노조나 전국 단위 노조에서 이런 교육 분야의 전문적인 변호사님들과 자문 계약을 해서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잉으로 호구 잡혀서 선생님들이 높은 비용을 물지 않도록 그리고 변호사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와드리고 있고 이거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돼도 조합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될 만한 사안이다라고 판단되면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고 그런 기금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소송비는 이게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침해 판정도 나고 판결까지 나서 무죄 확정이 되시고 승소하셨을 때 이제 방어비용 혹은 그 민사 고소비용까지 해드린다. 승소하시면. 근데 패소하시면은 그건 지원을 안 해드린다. 근데 민사 승소라는 것도요.
승소 금액이 50만 원, 100만 원 뭐 요 정도인 경우들도 많은데 그럴 때 소송비가 550만 원 들고 그러면 소송 배꼽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이게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 맞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근데 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 교권 침해가 아닌 경우들은 거의 없거든요. 민사소송에서 승소까지 했는데 교보위에서 침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잘못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으로 받아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잘못했다는 것을 또 저희가 입증하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거 걱정 마시고 꼭 이런 제도를 잘 이용하시고 저희가 소중한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이런 데 또 함부로 쓸 수는 없는 거라서 최대한 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또 선생님이 또 억울하게 많은 부담을 갖지 않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께 불리한 부분, 선생님이 실수한 부분 이런 것들을 절대 숨기지 말고 꼭 저희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의 특색 서비스인데 여기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합니다. 이게 경호원을 붙여준다는 건데요. 대략적으로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학부모님 직업이 칼을 쓰는 직업이십니다. 선생님이 일단 무서워하시는데 그 학부모님이 학교에 와서 삿대질하고 고성을 찌르고 굉장히 위협적인 태도로 하셔서 무서워서 학교에 출근을 못 하시겠대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지원한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 학생이 뭐 중고등학교에 좀 무서운 학생들 있죠. 칼로 찌르는 학생들도 있고 선생님 밤길 조심하세요. 뒤통수 조심하세요. 이런 학생들도 생길 수 있고 할 때 경호원까지 붙여드려요. 근데 실제 이용자는 많지 않은데 작년에 이용 사례도 있긴 있었더라고요. 만족도도 괜찮으셨던 것 같고 그럴 때 걱정 마시고 이런 서비스까지 있습니다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크게 잘못한 거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뭐 내가 더 조사를 받지 않을까 감사를 받지 않을까 그런 걱정 마시고 일단은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학교 와서 학부모님이 갑자기 전화 와서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때려 부수러 간다 이러고 전화하고 오시거나 할 때 차라리 그냥 변호사랑 같이 가겠습니다 하면은 여기 말고 요거 부르시면 되고요. 근데 와서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하고 오시면은 혹은 그러신 경우가 있다 하면은 경찰을 부르셔도 괜찮고요. 현행범으로 와서 난동 부리고 있을 때는 그럼 경찰이 5분 내지 10분 내로 오잖아요. 그럼 경찰은 기본적으로 우리랑 같은 공무원이라서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부모님이 고성방가하고 경찰 부르겠다 하면은 경찰 부르면 땡큐입니다. 경찰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민중의 지팡이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을 부르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다 하면 위협대처로 긴급 출동까지 해주신답니다. 긴급 경호까지 해주신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잘 이용하시고 우수 사례로 좀 많은 사례가 축적이 되면 좋겠어요. 선생님 개인 신상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잘 이용하신 후기 같은 것들을 모아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피해교원 치료비 상담비 지원 예 맞다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협대처보호 같은 경우는요 학부모님하고 재판까지 가게 됐다 그러면 뭐 거의 법정에서 멱살 잡고 이럴까봐 두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저쪽에서 법정에서 선생님 멱살을 잡거나 때려주시면은 땡큐입니다 아주. 그러면 법정소란죄 막 이런 걸로 해서 바로 형사처벌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맞고 나서 상대를 처벌하는 것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맞는 게 쏙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경호원 불러서 같이 법원에서 재판 받으시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피해교원 치료비는 당연한 건데 이게 구상권 범위를 200만 원 정도까지 뒀는데요. 왜냐면 선생님이 치료비가 발생해서 학부모님한테 이거 학생한테 맞아서 선생님 다쳤으니까 치료비 내세요 하는데 학부모님이 못 주겠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소송 걸어가지고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소송 비용도 많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는 그냥 공제외에서 선생님께 지원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드리는 거고, 거기에서 만약에 정신적 피해 보상 뭐 위자료를 받아야겠다 하시면은 뭐 소송하셔도 되고요. 학부모 상대로 소송하셔도 되고. 근데 또 소송하기가 마음이 아프신 선생님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보통 이게 1회당 10만 원 정도의 심리 상담이거든요. 그걸 15회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이게 더 지원을 받아야 된다 하면은 이건 치료비기 때문에 치료 그 진단이나 혹은 정신과 진단이 수백만 원이 나올 정도까지 됐다 그러면은 학부모 상대로 돈 안 주면 소송하는 거죠 뭐. 그래서 소송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민사소송 제기, 이거 치료비 내놔라 하는 민사소송 제기. 그 전에는 이제 형사소송에서 승소를 했으면은 좋은 건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형사고소는요 교육청에서 해야 돼요. 선생님이 형사 피해를 당하시면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선생님께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형사고소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 형사고소 원한다. 안 물어보더라도 선생님 처음부터 그냥 나는 형사고소를 원한다 해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 선생님 피해 받았다 형사고소 원한다 하면요 교육청에서 직접 고발을 해줘야 돼요. 본인 직접 하는 걸 고소라고 그러고 제3자가 대신해 주는 걸 고발이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해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교육청에서도 이 사람을 처벌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 더 힘이 실리는 거고, 교사 개인이 학부모님을 고소하는 것보다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또 고소장 쓰는 게 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거든요. 복잡하게 쓰는 것보다는 여기에 또 분쟁 조정과 여기 변호사 지원해 주시잖아요. 교원 안심 공제에서 연결해준 변호사 하셔도 되고, 저희 조합에서 자문 변호사랑 같이 하셔도 돼요. 혹은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랑 진행을 하셔도 돼요. 어쨌든 승소 확률이 높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면은 이거 하셔도 괜찮겠는데요. 여러 사람한테 좀 의견을 받아보시고, 그러면 변호사 선임하셔서 민사소송해서 선생님이 정신과 진료를 주 1회당 뭐 한 6개월 정도는 받아야 된다 하면은 정신과 치료비가 꽤 나오잖아요. 그거를 뭐 다른 보험에서 지급 받으실 수도 있지만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학부모 그 피해자, 그러니까 가해자 측에서 직접 피해 보상을 하는 게 저는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과정이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마음 잘 먹고 이렇게 가겠다 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전문 심리 상담사가 회당 10만 원 정도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제 45개 정도의 전문 상담 기관과 MOU를 맺어서 거기다 뭐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다 하거든요. 물론 이제 선생님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그 질 관리를 교육청에서 계속 해주고 있고, 15회 정도는 지원을 그냥 해준다. 피해 교원이기만 하면. 그런데 이건 역시 이제 재직 중에 겪다가 퇴직했다. 기간제 선생님들도 재직 중에 사고를 당했는데, 그러면 진짜 기간제 하다가 완전 교직의 뜻을 잃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재직 중에 당한 사고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실제 사례들은 이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야죠. 실제로 지원된 사례를 분석해 달라라고 하고, 개선할 건 개선 요구를 하고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치매교원 판정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 좀 어려웠다. 예를 들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면은 피해 쪽뿐만 아니라 이제 가해 학생 측 학부모한테도 또 연락이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무섭다. 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를 원치 않은데, 학교에서 보면은 아 피해를 받은 게 맞다 하면은 그냥 간단한 그 학교장 결제로 10회 정도 지원을 그냥 해주겠다.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결코 약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뭐 이걸로 뭐 학교장 의견서까지 받아야 되냐 해서 아무 조건 없이 신청해도 5회는 그냥 교육청에서 연결해 줍니다. 근데 작년에 이게 저희도 제가 연수 다니면서도 이거 홍보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이거 그냥 이용해 주시면 괜찮다. 그런데 작년에 이게 예산을 제가 듣기로는 한 3배 정도 예산을 늘려놨는데, 선생님들이 거의 10배 이상의 신청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예산 소진이 돼서 거의 못 이용했던 것 같은데,
이게 예산 편성되시면요. 선생님들 예산 소진되기 전에 빨리 받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예산 소진되면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여러 가지로 교육 예산들이 막 쏟아져 내려온 부분도 있어서 이게 막 10회까지도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10회 지원을 했었고, 이거는 15회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건 20회까지 늘린다 뭐.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이걸 이용했고, 특히 선생님들께 교장 결제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지원 연락만 하면은 바로 연결을 해드리겠다 라고 했던 게, 사실 저희가 교원단체, 물론 저희 3개 단체 교총과 전교조 같이 가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분들도 훌륭한 분이시고 뭐 제 성격 아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저는 뭐 그냥 내가 다음부터 못 나오더라도 내가 할 말은 다 한다 주의라서, 같이 가신 분들도 애써 주셨고 저도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장한테 보고해서 결제받고 이런 거 너무 부담스러워 하신다. 그냥 교육청 담당자한테 연락하면 비밀 보장 상태에서 바로 지원받게 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 자살률도 지금 평균의 1.8배, 이건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선생님들 정신건강이 안 좋을수록 교권 침해 당했을 때 더 큰 피해를 입으시죠. 예를 들면 수업하다가 뭐 담임이, 이런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지만 담임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과 같이 지내면은 내가 그래도 담임이라서 좋은 점도 있어 라고 이렇게 좋은 점도 있을 거야 얘기를 하는데, 뒤에 한 학생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지랄 이라고 했을 때 보통 선생님들은 얼굴이 뻘개지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 아파하거나, 혹은 너 지금 지랄이라고 했어? 뭐 하는 말버릇이야 막 이러면서 싸움이 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마음이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가서 지랄이라고 했니? 그러면은 그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늘 어떻게 대처하는지 책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교육부 매뉴얼도 제가 직접 들어가서 최대한 내용을 많이 넣었었는데 거기에 레파토리로 다 있어요. 만약에 보통 학생들이 그럽니다. 뭐 수업 시간에 마음에 안 들면 선생님이 너 이렇게 해도 되겠어? 하면은 뭐 비읍 뭐 이렇게 욕을 해요. 미친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너 지금 뭐 하는 말버릇이야 하면요. 선생님한테 한 거 아닌데요. 쟤한테 한 건데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쟤도 욕했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럴 때 선생님이 평소에 마음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이러신 분들은, 삶이 즐거우신 분들은 얘가 좀 언어 예절이 부족하네, 좀 잘 지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침착하게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언어 예절이 안 좋은 건데 이렇게 좀 말을 좀 개선해 볼 수 있겠니?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하시겠지만 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매뉴얼상으로도 선생님이 안전한데, 너 이게 뭐 하는 거야 하고 하면 그쪽에서 뭐라고요 하면서 선생님께 반감을 쌓고 어떻게든 선생님의 약점을 잡기 시작하고 없던 일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집에 가서 선생님이 나만 갖고 뭐 모욕했다, 나를 왕따시킨다 이렇게 하면 학부모님이 열받아서 오시고, 이런 불씨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평소 마음의 심리 상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했고, 사실 뭐 구체적인 수치는 교육청에서 좀 발표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작년에 이쪽으로 예산 지원도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 거 알아두시고, 그래 작년에 여러분들 이거 때문에 연구부장님들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게 교원 회복력 지원 마음방역 연수라는 게 내려와 가지고요. 이게 뭐야 라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또 예산 남아도니까 어려운 사업 하나 내려왔네 라고 고민하셨을 텐데, 이게 저희도 이런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 제안을 했던 것이고 찬성했던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연말에 한 2학기 연말 돼가지고 갑자기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선생님들이 다른 예산도 못 써서 힘들어 죽겠는데 예산 또 내려나왔다 했는데, 이걸 잘 아시는 분들은 학교는 굉장히 잘 이용하셨어요. 이게 선생님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걸 뭐라도 좀 하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취미활동 즐겁게 하세요라고 쓰면은 공문이 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막 여러 가지 좀 썼어요. 이게 목공 원예 뭐 이렇게 예시를 썼는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 선생님들이 좋아할 만한 거 하세요. 근데 이게 그 상위법에 따라서 먹는 거로만 쓰시면 좀 곤란합니다.
라고 하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방역도 많이 낮아지고 해서 또 이 사례도 많이 쌓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즐거워하실 만한 거 하시면 됩니다. 먹는 걸로 하기 어렵다 하시면요. 뭐 케이크 만들기 뭐 공방 체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서 드시는 거는 또 좋고 다른 학교도 뭐 스포츠 마사지 이런 거 한 것도 있고 뭐 공연 관람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 선생님들 좋아할 만한 거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 우수 사례를 좀 보급하기 위한 것이지 선생님들을 괜히 전시성으로 티내기 위해서 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마틱스 근골격계 질환 있으신 분들 알렉산더 테크닉 이런 고급 강사님들 불러서 선생님들 뒷목, 어깨, 허리 이런 거 통증 같은 거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혹은 한의사님들 불러서 선생님들 직업병들에 대해서 정신건강 관리에 대해서 쭉 다 서비스 해드리고 뭐 향기요법, 음악요법 이런 명상요법 다 체험시켜드려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미리 내려오고 우수 사례를 많이 보급해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또 비판할 건 비판할 거 하고 또 보완할 거는 여러분들 의견 다 잘 들어서 건의를 할 거고요. 하다 보니까 50분이 넘었는데 여러분들이 더 많이 질문 주시면 댓글과 좋아요나 이런 거 보고서 이후로도 계속 영상을 만들어 드릴 계획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거의 다 가입돼 있으시죠? ktcu.or.kr 여기서도 복지 서비스에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많이 신청하고 이용하시면 이득입니다. 여기에 더 K 마음심이라고 있는데 이용해 보신 분들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 6인인의 집단 상담 이것들이 이용해 보시면 꽤 괜찮습니다. 교육청에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공문으로 신청 받잖아요. 이거 이용하시면 대부분 만족도가 좋으니까 뭐 이동 어려우신 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도 전화, 화상, 메신저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 속이 답답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해서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그게 어쨌든 다 선생님이 내신 공제 회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직무 부분, 교권 침해, 직무 스트레스, 경력 개발 여러 가지 다 마음이 답답하시거나 어려우시면은 우울, 불안, 분노, 뭐 부분 문제, 발달 문제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상담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직원 공제회는 지금 전국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석구석 살펴보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작년에도 연말에 이게 예산이 다 소진됐다고 하니까 예산 소진되기 전에 빨리 지원해서 이용하시는 게 이득이겠죠? 이것으로 연수를 마치는데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은 뭐 제가 이거 늘어나면은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댓글로 반응을 많이 주시면은 더 필요한 내용들 계속 영상 많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수익이 발생하면 또 신고해야 돼서 귀찮긴 한데 수익 발생할 때쯤 되면은 연맹 공식 채널로 그냥 옮겨버릴까도 생각 중이에요. 어차피 이게 제가 뭐 해봤자 선생님들만 보시는 것 구독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냥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움 되라고 하는 거니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은 소감 많이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도 계속 영상 만들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